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1만 1,83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6,225명, 완치 42만 9,807명으로 집계되어 3.2%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 5,534명이 증가하여 최대 발생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 영하 75도와 영하 20도의 저온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미국 같은 선진국도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그동안 인도네시아 유통 시스템은 영상 2도에서 8도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시노백,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선택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달 들어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초저온 유통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로 이어지는 연휴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휴로 인해 폭증할 것을 우려해 내리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부처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보건부는 지난달에 있던 연휴로 인해 가정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직장 내 집단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카르타 보건부 국장은 감염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가 11월 셋째 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카르타 시민들의 보건수칙 준수율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수칙 준수율 중 마스크 착용이 65%, 사람 간 물리적 거리 두기가 60%, 손 씻기가 30%에 그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은 지난 10월 19일부터 매주 자카르타의 보건수칙 준수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건수칙 준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시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완화하는 전환기에 대해 12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건수칙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사회복지부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협의 의사록을 체결하여 4개월 내로 자카르타 청소년보호센터에 신속 진단키트와 방호복, 마스크 등 50여 종의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희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야기된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빈곤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인도네시아 사회복지부와 협업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에 아세안 의장국과 G20 의장국을 모두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인도와 논의해 G20 의장국을 2022년으로 바꿔서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G20 의장국은 내년 이탈리아,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순으로 맡게 됩니다. 또한 아세안 의장국은 내년에는 브루나이, 2022년 캄보디아, 2023년 인도네시아가 각각 맡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제정상회의가 잇따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5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가 열렸고 20일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일, 22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보건 및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코로나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 침체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으며 모든 국가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계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보급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수출입은행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경제사업에 최대 7억 5천만 달러의 대출 계약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킴벌리 리드 총재와 인도네시아 루피 주미 대사가 워싱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방미중이었던 노후 해양투자조정장관도 함께했습니다.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수출입은행은 향후 양자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개발, 에너지, 기후변화 감시 등에서 대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국 수출입은행 리드 총재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질 높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대출과 보증을 통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 수사관들은 미국에서 자카르타로 돌아온 에디 해양수산부 장관과 아내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반부패위 관계자는 에디 장관을 포함해 여러 명이 반부패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며 사기업의 새끼랍스터 수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부정행위에 연루됐고 여러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새끼랍스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에디 장관은 동남아 국가의 랍스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을 재개하겠다며 올해부터 수출 금지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랍스터 생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올해 7월 한 매체는 새끼랍스터 수출 허가 과정의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에디 장관은 부정부패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에디 장관은 작년 10월 조코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대선 마수로 싸웠던 그린드라당 프라보어 수비안토 총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에디를 해수부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조코이 일기 정부 내내 해수부 장관을 맡았던 수시 푸지아투티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에디 장관을 두고 왜 야당과 정치거래 때문에 비전문가를 안 치느냐는 반발이 컸던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시 전 해수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영해와 대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외국어선 총 500여 척을 폭파시켜 조코이 일기 정부 장관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디 장관이 반부패위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수시 전 장관 관련 인터넷 밈들이 SNS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스페이스DC는 19일 인도네시아 최초로 친환경 데이터 센터 JAK2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데이터 센터는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해 있고 이달 초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국제 데이터 센터 인증 기준 4단계 중 두 번째인 티어 3 수준을 준수했습니다. 총 전력 용량은 25,450kW이며 해당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국 항공기 엔진 업체인 롤스로이스의 발전기를 도입했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발전기는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한 배출가스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DC의 최고 경영자는 국제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 적합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라며 동남아 국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력 부분을 담당한 롤스로이스의 부사장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 지역에서 발전기 설치는 쉽지 않다며 가사 발전기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견딜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발리 북부 지역에 30여 분간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역 주민은 짙은 구름이 끼더니 강한 비와 함께 얼음덩어리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발리에서는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리의 유탄 롬복섬의 동부 지역 3개 마을은 같은 날 내린 강한 우박으로 주택 31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열대 지역에 우박이 내리는 것은 특별한 사건은 아니고 정상적이라며 정난운이 형성되면 우박과 뇌우, 강한 바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리에 국지적으로 우박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기 흐름에 따라 시기와 장소가 정해질 것이라며 우박보다 뇌우와 강풍이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화라산 주변의 경우 화산재가 대기 중에 공급되면서 정난운이 형성돼 우박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에서 앵무새 74마리를 플라스틱 물병에 각각 담아 섬 밖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부 파푸아 경찰은 한 선박에서 블랙캡 로리 앵무새 74마리가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블랙캡 로리 앵무새들은 각각 숨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물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병에서 앵무새를 빼보니 74마리 가운데 10마리는 이미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선박 선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배를 뒤져 앵무새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여 신고했다며 새를 밀반출하려 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병에 앵무새를 넣어 밀반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5년 같은 방법으로 밀반출하려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고 2017년에는 125마리를 파이프 속에 넣어서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 조사단체는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밀림에는 13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희귀새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